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경기 침체에다가 인공지능 열풍으로 비트코인도 다소 소외되고 메타버스나 NFT 등은 정말 더 재미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체기에 들어간 메타버스에 만약 애플이 진출한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시간으로 6월 6일자로 새벽 2시, 그러니까 현충일 밤이죠. 애플이 MR 헤드셋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MR이란 건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혼합 현실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AR, VR 하다가 이제 MR까지 넘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이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이 현충일 밤에 이제 애플닷컴이나 애플 TV 앱에서 전 세계적으로 헤드셋 발표를 실시간 중계를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애플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워낙 애플은 충성 고객이 많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들 입장에선 9년 만에 있는 최고의 최대의 업데이트다. 2015년에 애플워치가 나온 이후로 최고의 신제품이 나온다. 다들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어떤 기능으로 어떤 가격으로 나오냐, 발표가 되느냐, 이게 문제겠죠. 그래서 한번 일단 기능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요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워낙 요새 인공지능이 핫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인공지능 기능은 넣어줄 거라 보고요. 그 외에도 애플 게이밍, 애플 피트니스, iMessage, 페이스타임 등 여러 앱에서 활용을 할 거고 또 애플 웹브라우저 사파리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애플은 워낙 생태계가 잘 이미 짜임새 있게 오랫동안 구축이 돼 있죠. 거기에 이제 헤드셋만 끼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은 워낙 충성 고객이 많기 때문에 그냥 원래 놀던 그 생태계에 헤드셋만 끼고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도 큰 거부감 없이 바로 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애플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현재 발표되기로는 3,000달러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한국 돈으로 거의 400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입니다. 400만 원짜리 헤드셋을 좀 이해는 잘 안 되죠. 근데 누가 살 수 있을까? 좀 걱정도 되고요. 왜냐하면 메타버스의 원조격이죠. 페이스북에서 사명을 바꾼 메타에서도 1,500달러짜리 헤드셋을 지금 1,000달러로 깎아서 팔고 있는 판국이고요. 또 뒤에 소개해드리겠지만 6월 1일자로 퀘스트 3라는 신제품이 메타에서 나왔는데요. 그건 500달러에 나왔어요. 근데 애플이 거기에 6배인 3,000달러짜리 프리미엄 제품을 팔을 수 있을까? 약간 의구심이 들지만 일단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애플은 잘 나가는 거 알죠? 시가총액도 세계 최고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지만 문제는 메타버스는 이미 다 죽어버렸어요. 이 시장을 애플이 하나 들어온다고 심폐소생할 수 있을까? 일단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또 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사나 또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메타버스는 AI를 크게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1년 10월, 11월 기억나실 겁니다.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 변경하면서 메타버스 광풍이 불었었죠. 그래서 디센박,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박스 등등 테마주, 주식까지 엄청난 가격 폭등이 있었고요. 또 그때는 경기가 좋았었던 데다가 유동성까지 풍부해서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22년에 오면서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고 또 메타버스란 산업 자체가 워낙 큰 비용과 시간이 들거든요. 아까 헤드셋만 3,000달러인데 그러면 이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피트니스도 하고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또 개발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가시적 성과는 또 전혀 보이질 않아요. 플러스가 바로 되면 좋은데 한참을 막 몇 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태생 자체가 메타버스 산업은 진입 장벽이 엄청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만 할 수 있는데 그들마저도 마이크로소프트, 디즈니, 메타, 구글, 삼성도 있고요. 여러 기업들이 한다고 다 숟가락을 얹었는데 문제는 이제 부서가 축소가 되고 통폐합이 되고 해고를 하고 다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들마저도 못 버티는 거면 정말 말 다 한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 파이낸셜 타임스의 한 칼럼니스트는 좀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메타버스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나버렸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딱히 반박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한번 팩트를 체크를 해보면
23년 2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메타버스 팀을 이제 100명 전원을 해고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 팀이 만들어진 지가 불과 4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22년 10월에 만들어졌는데 4개월 만에 없어져 버린 거죠. 그만큼 이 산업 자체가 인고의 시간을 오래 거쳐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22년 2월에 이제 디즈니라는 큰 업체도 코로나 겪으면서 메타버스 발전시켜야겠다.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1년 동안 크게 개발을 시켰죠. 근데 이제 만든 지 1년 만에 역시 팀 전체가 날아가 버렸고, 이제 인원도 50명을 감원을 했더라. 결국 버틸 수 없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기사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일이죠. 23년 3월에 이제 메타에서도 VR, AR 기술직들을 구조 조정을 했더라.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는 이름이 메타잖아요. 메타버스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기업임에도 이제 VR 헤드셋 부분만 여기만 영업 손실이 5조 원이 넘어버렸어요. 그것도 올해 1분기만 5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뭐 연구 비용, 뭐 인력, 시간 다 때려 넣었는데 성과는 없고 계속 지루하게 시간만 흘러가는. 그러니까 버티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사명이 메타인데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정말 힘든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플이 들어오면 메타버스가 살아날 수 있을 거냐?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은 예스니까 이런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지만 한 25년 전후로 해서 결국은 살아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건 뒤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고요. 뭐 애플도 좋고 메타버스도 다 좋은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메타버스 내가 산 코인의 가격인 거죠. 그래서 일단 가격이 어떻게 될까? 과거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사를 찾아봤는데 5월 19일자로 해서 이제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자극적으로 써 있던데 5월 셋째 주에 애플 VR 헤드셋 뭐 출시 소식에 렌더 토큰이 41% 급등했더라. 일단 기자들도 뭐 VR, AR, MR 잘 모르고 혼용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렌더 토큰이란 게 이제 41%라고 해서 봤더니 그냥 일주일간 41% 올랐더라 였습니다. 하루가 아니고요. 그래서 주봉을 보면 요 정도 이제 많이 올랐다.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업비트에 BTC 마켓에 이런 코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 코인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일주일에 이렇게 오른 것도 사실 크게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총도 1조는 넘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잡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좀 보니까 3차원의 아티스트들과 또 3차원의 이 GPU가 있는 노드 운영자를 연결하는 코인이더라. 렌더라는 토큰이요. 그래서 가상현실과 메타버스에서 응용하는 탈중앙화 GPU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하면 메타버스 코인 같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뭐 애플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뭐 미동이 없습니다. 뭐 메타버스라고 크게 오르는 코인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 코인 역시 잠잠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 코인을 잘 몰라요.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더라 하고 일단은 참고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메타버스 코인이 뭐가 있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왜냐면 왜 헷갈리냐면 메타버스 코인이라고 해서 봤더니 NFT 부류에도 거기 코인이 또 떡하니 들어가 있고 뭐 플랫폼에도 들어가 있고 뭐 게임에도 들어가 있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메타버스 코인이란 자체가 일단 뭐냐? 요것도 이제 제가 한번 그냥 알아봤습니다. 어디서 보고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러티브를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 2월 10일자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버스 팀 전체를 100명을 해고를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해고를 했기 때문에 이때 메타버스 관련 주식이나 코인 가격이 떨어졌겠죠. 그걸 메타버스 코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 뭐 가격이나 기사들을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원 해고 당일날 가격을 봤더니 이제 마나코인, 엑스인피니티, 샌드박스, 에이프 이런 코인들이 하루에 15% 이상 빠졌더라. 제가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디센트럴랜드만 보면 여기 이때 일봉, 요 양봉이 이제 이때 메타버스 그 MS에서 해고했던 시기거든요. 요런 코인이 제가 볼 땐 메타버스 코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이 중에서도 한두 개만 꼽자면 제 생각엔 마나와 샌드박스, 뒷샌박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요 코인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다 사면 좋죠. 근데 돈이 없잖아요. 우리 뭐 비트, 이더, 리플, 뭐 중국 다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대장주를 한두 개만 꼽으면 이제 뒷샌박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또 21년 말에서 워낙 단단한 뒷샌박이라는 뭐 브랜드라고 할까요? 인지도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대장격이기 때문에 좀 폭락이 나온다면 저는 이런 것들을 살 것 같아요.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박스를 살 것 같고, 또 이때 당시에 참고로 로블록스라는 미국 최고의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이 있죠. 요 기업 역시도 주가가 마이너스 12% 떨어졌습니다. 비록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이용자 수도 급감하고 접속 시간도 줄더라. 이제 미국의 10대들이 다 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경기 침체 시간에는 장사가 없다. 결국 뭐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의 부동산 가격들도 작년 대비 뭐 한 90% 가까이 떨어졌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떨어졌다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이런 악재에 이제 반응을 했던 코인들이 요런 거기 때문에 요런 게 이제 메타버스 코인이더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참고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들고 있는 메타버스 코인 가격은 그럼 어떻게 될까? 일단 샌드박스의 주봉과 일봉을 가져와서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주봉은 이때 21년 말에 페이스북이 메타 변경하면서 폭발했다는 그 시기입니다. 샌드박스가 1,590원까지 갔었네요. 참고로 디센트럴랜드는 한 7,350원인가까지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찌됐든 엄청난 폭발이 있다가 지금 주봉을 보면 이거 뭐 거의 심정지 수준이죠. 지금 가격이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굉장한 저평가이자 힘든 구간을 이제 견디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좀 최근 거를 일봉으로 확대해서 가져와 보니까 우리 12월 달에 굉장히 힘들었죠. 그때 바닥을 찍고 1월 달도 코인 다 오를 때 샌드박스는 남들보다 조금은 더 올랐습니다. 1월 뭐 말쯤에서 아까 애플 헤드셋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여러 호재가 겹치면서 2월 7일자로 1190원까지 오르다가 결국 지금까지 재미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현충일 새벽에 애플 헤드셋이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꿈틀은 되는데 뭐 700원 말, 뭐 800원 초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걸 가지고 올랐다고 하기엔 좀 민망하죠.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크게 반응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 볼게요. 일단은 코인 상승론자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애플이 헤드셋을 발표를 하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메타버스 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다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우디 워더하이머라는 비트코인 개발자입니다. 이분이 예상하기로 애플의 헤드셋 자체가 워낙 획기적이어서 이 애플이 들어오면 메타버스 생태계 자체가 커지고 토큰 가격까지도 결국은 끌어올릴 거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반대로 코인 무관론, 그냥 제가 지은 말인데요. 전혀 관계없다. 애플과 메타버스 코인 가격은 관계가 없다. 이제 조시 길버트라는 이터로 플랫폼의 이제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한 건데요. 무슨 얘기냐? 애플은 획기적이나 애플은 애플이고 메타버스 코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거다. 왜냐? 이제 예를 들면서 아이폰의 갭을 예를 든 겁니다. 2008년, 2009년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비록 획기적이긴 했지만 이 앱 개발이 바로 뒤따라 오더냐? 아니다. 앱 개발은 한참 오래 걸리고 발전하고 성숙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앱도 이제 거의 10년에 걸쳐서 지금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디센트럴랜드나 샌드박스나 이런 애들이 따라오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런 무관론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 중간에 어느 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발달은 하고 코인 가격은 상승을 할 텐데 그게 한 25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뒤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25년 전후가 오기 전까지는 이분 얘기가 맞을 거고, 25년에 이제 메타버스가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이분 얘기가 맞겠죠. 이제 코인 가격도 폭발을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럼 또 중요한 게 너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저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전 몇 달 전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장투를 도와줄 잔잔바리 원칙이나 기술을 갖고 있냐?
하면서 이제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참고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 포트폴리오의 한 5에서 10% 정도 소액은 내 원칙을 가지고 샀다 팔았다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야 현장감도 있고 뭐 언젠간 우리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때도 좀 도움이 될 거고 해서 소액은 이제 내 원칙을 가지고 좀 샀다 팔았다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얘기를 했던 게, 전세 매매값 이론이란 게 있습니다. 그냥 이론이라 하긴 뭐하지만, 어찌됐든 제가 생각을 했던 거죠. 매매값이 전세값보다 비싼 게 맞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죠. 샌드박스가 마나코인보다 조금 더 비싼 게 맞더라. 얼마 정도냐 하면 평균 100에서 150원 정도 오래 지켜보니까 요 정도 갭이 있는 게 정상 범위다. 그리고 리플이 에이다보다 요 정도 비싼 게 제가 볼 땐 적정 갭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예전엔 에이다랑 리플 차트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박스 차트를 가져왔고 6월 5일자로 오후에 한 뭐 3, 4시쯤에 제가 한번 가격을 봤거든요. 워낙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마나코인은 676원, 샌드박스는 788원, 에이다가 495, 리플이 706원이더라. 그러니까 마나와 샌드박스는 뭐 같은 테마기도 하지만 차이가 뭐 110원, 20원 밖에 안 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정상적인 범위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뭐를 사거나 뭐 과소평가돼서 사거나 뭐를 팔거나 이렇게 하긴 좀 애매한 구간에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오늘 주제와는 상관이 없지만 에이다랑 리플 가격이 지금 200원 딱 봐도 10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리플이 대평가돼 있는 거죠. 지금 최근에 IPO 뭐 할 것 같다, 리플이 승소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기대감 때문에 리플 가격이 올라와 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면 갭이 요 정도가 적당해요. 그러니까 리플이 집값이고 전세값이 에이다인데 집값이 많이 올라 버렸어요. 저 위로. 그럼 리플을 파는 게 오히려 기술적이나 이 이론상에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제 뭐 이론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보면 기술적으로는 리플이 오히려 팔 때고 에이다는 살 때다. 요렇게 이제 좀 참고 삼아 생각을 해보라는 뜻이고요. 차트로 한번 볼게요. 그럼 더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보라색이 샌드박스의 차트고요. 노란색이 디센트럴랜드 마나의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샌드박스가 마나코인 위에서 놀고 있죠. 이게 비싼 게 정상이란 거죠. 그리고 이때가 이제 21년 말에 샌드박스 1,500원 가고 디센트럴랜드가 7,350원 갔던 그때 시기입니다. 이때는 뭐 100원, 200원 차이가 아니라 3,000원 넘게 샌드박스가 비싼 거죠. 샌드박스가 과대평가됐다고 보고 오히려 샌드박스 매도 이런 건 이제 쉽죠. 너무 크게 올라 버렸으니까요. 근데 이런 건 좀 예외적인 경우고 보통의 경우는 이제 요렇게 좀 갭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가끔씩 마나 코인이 올라오거나 뭐 만나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요런 차이가 일반적이다. 근데 만약에 마나 코인이 샌드박스보다 가격이 더 비싸 버리거나 아니면 똑같아졌을 때 전세값이 집값보다 비싸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비슷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매매값, 전세값이 붙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샌드박스 매수, 집값이 전세값 붙어버렸으니까 집 사버려야죠. 그러니까 샌드박스 매수나 아니면 마나코인 매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현재 상황은 애매하다. 뭐가 과대평가, 과소평가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샌드박스가 악재가 나와서 요것만 뭐 떨어지거나 하면 이제 요런 걸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뭘 사라고 뭘 팔라고 하긴 애매하다. 혹시 악재로 인해 떨어진다면 그냥 본인이 많이 공부하고 믿음이 있는 걸 사세요. 요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오늘 좀 말이 길어졌는데 결론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메타버스는 이제 25년을 전후로 해서 분수령이 올 것 같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인내의 시간을 거칠 것 같다. 요게 이제 제 의견이고요. 저만 얘기를 하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일경제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가 21년, 22년 뭐 재미없게 오르고 있죠. 그러다가 비록 이제 전망치긴 하지만 23, 24, 25 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시장 규모가 커질 거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커질 거라고 보니까 지금 애플이나 메타가 손해를 보면서 다들 떨어져 나갔는데 지금 쳐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그렇게
힘들지만 메타버스가 뭐 분기에 5조씩 손해를 보지만 그 덕분에 AR, VR 헤드셋 시장 점유율을 81%, 전체가 100인데 81을 메타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회사는 어딘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니까 이런 회사에 이제 돈이 많은 애플이 이제 진격을 한다. 이 진입 시장이 높지만 애플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타가 약간은 다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혼합 이제 현실 헤드셋을 아까 발표를 했다고 했잖아요. 6월 1일자로 기습 발표를 했는데 원래는 9월 27일자로 커넥트 컨퍼런스란 곳에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현충일 날 애플이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급한 거예요. 내가 선두주자고 내가 뭐 원조인데 자꾸 애플이 한다고 하니까 기습적으로 약간 초를 치는 격으로 발표를 해버렸다 보시면 되고요. 퀘스트 3라는 헤드셋이 이제 전면부가 40%나 더 얇아지고 그래픽 성능은 2배나 더 좋아졌는데 가격은 더 싸졌더라. 500불짜리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애플 니는 비싼 거 하지 이런 식으로 초치는 기사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도 지금 현재 메타버스가 올라갈 거가 아니라 25년 전후가 될 거다. VR의 상용화 시기가 될 거다. 여기 이 전망과 이제 궤를 같이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는 진입 장벽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충성 고객이 많은 애플도 있고요. 사실 테슬라도 있습니다. 테슬라도요. 지금 뭐 자율주행 한다면서 엄청 오래 시간을 끌고 발표를 하고 있지만 여러 규제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지만 결국에 자율주행 하면요.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자동차에서. 결국은 뒤로 누워서 자동차 천장을 보고 메타버스 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충성 고객층이 많은 애플과 테슬라가 생태계를 또 크게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런 이제 큰 빅테크 기업들이 대중화를 선도하면서 25년 전후에 VR 상용화를 이끌 거다. 메타버스가 달 쓰일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진부한 결론일 수는 있지만 살아남을 메타버스 코인을 사놓고 폭등을 기다리자. 이게 제 결론입니다. 혹시라도 더 하락을 한다면 저는 샌드박스나 마나를 더 살 생각입니다. 아까 그 전세 이론에 근거해서요. 그리고 대부분의 코인은 사라지겠지만 메타버스, NFT, 디파이, 게임 등 인기 테마는 결국 살아남을 것이고 그중 경쟁에서 살아남는 코인들의 가격은 크게 상승할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휴 되십시오.